자, 설 명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여쭙게 되는데요. 네. 이게 누누이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 명절 오래간만에 가족 친지 모여서 즐겁게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갈등이 심해져서 그 갈등이 곪아서 터진 그런 가족들도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서 이렇게 여러 번 여쭙게 됩니다. 실제로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며느리들도 있다고 하고요. 취업이나 결혼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맘때는요, 부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서운함만 푸셔야겠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명절 후 부부 갈등 현명한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고도심리상담연구소 유명숙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소장님은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뭐 장만하느라 뭐 가사도 많이 하셨을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예, 예, 네, 예. 네, 자, 이렇게 많은 그 주부들은 이렇게 명절 때만 오면은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좀 이렇게 씁쓸한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명절 연휴가 지난 다음 달에 네. 이혼율이 10%가 더 증가하고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귀경 직후 그날 밤에 112 가정폭력 신고가 최다 건수를 기록한다. 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 상담소만 해도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부부 상담 문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현상이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있던 부부들이 명절을 계기로 해서 싸움의 주제가 명절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부들이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가 네.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그 시간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 또 같이 있으면서 장거리 운전이나 이제 노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다 보면 이제 인내심이 좀 약해지죠. 네. 그러다 보면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제 그 갈등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만 해도 이제 벌써 이제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와우 저런 일이 있어?라고 할 만한 큰 사건과 나도 그렇지라는 작은 사건들이 이제 명절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까라는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예.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훨씬 더 크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아마 지금까지 부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을 텐데 혹시 명절 갈등에 좀 들을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보니까 예전에 한참 된 그 사례인데 이제 한 여자 내담자가 자신이 이제 만삭 임산부일 때 겪었던 얘기예요. 이 새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어른들께서는 지방의 그 어른들의 조상묘에 인사를 드리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만삭이지만 이제 차에 태운 거죠. 그런데 이 며느리 역시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예상하지 않고 차를 타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엄청난 정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네. 휴게소로 들어갔다가 다시 차를 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걸릴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휴게소에 들리자는 얘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삭이면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데 네. 시어머니는 이제 뭐 출산한 지가 30년이 넘었고 예. 남편은 경험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죠. 아내가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할 수 없어서 얼굴이 노랗게 돼서 차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자기는 평생을 가도 그 경험은 이제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생긴 게 아니라 쌓이고 쌓였던 것이 특별한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서 촉발되면서 일어나는 게 이제 증후군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담자는 시어머니가 어떤 서운한 얘기를 해도 그때 자기가 고통스러웠던 거에 얹혀지고 남편이 서운하게 해도 자기를 배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할 수 있으면 증후군이 안 생겨요. 네. 말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제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례도 있고 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혼부부가 제 때만 해도 당연히 결혼하면 시댁을 먼저 가는 거다. 이게 당연시되었던 시대에 저는 살았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이 아내분 쪽에서 그런 법이 어딨냐 쪽으로 이제 나와요, 질문이. 오. 그러면 남편이 그런 법이
있나? 남편도 헷갈리고 네. 또 그러면 아내가 그거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말문이 막히게 되는데 네. 아내가 하는 질문은 이거는 좀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서 기다릴 때 자기 엄마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제 어거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냥 가 이렇게. 그러면 시댁으로 먼저 가야 시댁으로 돼? 먼저 가 이제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면서도 아내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딸밖에 없고 엄마는 날 기다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톨게이트에서 내려요. 누가? 누군가 한 사람이. 아, 예, 아내가 내릴 수도 있고, 예, 예. 난 우리 집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나는 우리 집에서, 너는 너네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각자 경우가 보내자? 각자 예. 보내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움이 지속되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어떻게 권하냐면 사실은 처음 경험한 문화를 아주 유능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죠. 네. 그래서 네. 미리미리 사이가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얼마 후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고 해서 우리 어떻게 지낼까라고 협의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갈등은 미리미리 갈등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명절이라는 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은 어떤 것이 있나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명절은 모두가 더 즐겁고 행복한 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왕왕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이유, 그동안의 갈등이 말씀대로 굶어서 이 명절이 지나고 그게 완전히 터져버려서 그렇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명절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가족을 만났을 때 상처가 되는 이유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의미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족에게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가족에게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는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부모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역시도 완전한 양육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근데 우리 옛말에 원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네. 예. 이게 이제 정확하게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무의식의 개념하고 같아요. 우리는 부정적인 기억을 했을 때 그거를 잃어버리면 내가 안전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기억은 바위에 새기듯이 그렇게 열심히 새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무의식에 쌓이는 그런 기억들을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에게서 이미 우리는 그 무의식의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 있어요. 있는 채로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일명 얘기하면 이제 독화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화살이 박히면 화살의 길이가 한 이 정도 된다고 하면 화살이 여기 가득히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박혀 있죠. 바위에 새긴 게 좀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면 그 화살이 다른 사람들, 심리적인 거리감이 먼데 있는 사람들하고는 안 건드려져요. 머니까. 예. 그런데 가족은 심리적인 거리감이 가까우니까 예. 명절 때 만나면 그게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더 예.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가족에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일상생활, 회사생활, 학교생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결혼만 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 쪽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아주 잘 지내. 그런데 당신하고만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가족으로 묶이면서 건드려질 때 내가 아프니까 딴 때는 안 아팠던 게 너 때문에 아프니까 네가 문제야. 이게 이제 부부싸움의 발단이 되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되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가족은 아픈 거다. 그거를 알면 네. 내가 바위에 새겨졌나 물에 새겨졌나 하는 걸 한번 돌아보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관계를 조금 더 인정하면서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또 보통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사이가 좀 가깝고 친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명절에 좀 의례적으로 만나는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좀 갈등 유형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위에 새겨진 사람들은 만나면 힘드니까 잘 안 만나요. 네. 잘 안 만나다가 명절 때는 혼자 있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례적으로 명절 때 만남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출발해서 가기 전날부터 아니면 한 달 전부터도 굉장히 고통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기억 중에 고통이라는 것은 자기끼리 연대하는 습성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공부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은 온갖 시험이 있을 때마다 다 떠올라요. 초등학교 때 기억, 받아쓰기 기억부터 해서 다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만날 때 어떤 상태, 어떤 형태로 고통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게 다르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뜸하게 만났다, 우리가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거는 명절 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받았던 자기의 고통들이 명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명절이 있을 때는 좀 미리미리 자기의 마음들을 풀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무튼 지금 설 명절 연휴가 끝났는데 지금 아내들은 연휴 동안 가사 노동으로 또 남편들은 장거리 운전으로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렇죠. 예. 피곤에는 장사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명절은 축제의 날인데 피곤하니까 장사가 없으니까 모두 다 축제가 반대로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했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노동을 했는데도 또 기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한 건데 그럴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이제 감각을 보다 보면 상대방의 얘기가 좀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알았어 이렇게 될 건데 네. 내가 짜증이 날 때는 뭐라고 이렇게 되거나 하면서 이제 불쾌하게 들려요. 그러면 네네. 불쾌하게 들리면 상대방이 나에게 불쾌감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민감해진 거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이렇게 민감하다면 내 남편도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난다면 내 아내도 하고 알아차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거든요.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좋은 엄마는 아이가 잘 때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물을 틀어놓지 않아요. 네네. 아이가 깰 거를 대비해서 조용하게 해놓고 아이가 깨면 얼른 알아차리잖아요. 네. 내가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좋은 엄마가 나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명절이나 이런 때처럼 과로하거나 그런 게 예상될 때는 내가 짜증이 날 때 내가 과로의 정도가 조금 지나쳤어라고 한다면 나를 돌보듯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네. 용기를 내서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내가 자꾸 당신 소리가 짜증이 나게 들리네. 네.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부드럽게 말해줘. 또는 내가 이렇게 피곤하다면 당신도 피곤할 텐데 네. 내가 당신한테 짜증나게 얘기해도 당신이 좀 양해를 해줘.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양해하고 돌보는 것이 이제 명절 후에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명절 때 생긴 갈등을 이렇게 풀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네. 그 갈등을 풀지 못한다면 이게 또 네. 시댁과 친정 간의 또 싸움으로 이렇게 또 번질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도 맞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싸우는 거는 아내가 예를 들면 제가 상담했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내가 이제 그냥 느닷없이 그러는 거야. 나는 당신 엄마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남편이 효자가 되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왜 싫어? 하면서. 효자가 되면서 야, 그러는 너는 뭘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근데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요리했죠. 뭐 네. 부모님 선물도 샀죠. 네. 한 게 많은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너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우리 엄마가 싫다고 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건 불효잖아요. 그래서 그 불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 되죠. 이제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불효를 하느니 차라리 우리 명절 때 너네 집도 가지 말고 우리 집도 가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공평하게.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해결이 아니라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단절이 되면 이제 마음이 자꾸만 식어져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엄마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내를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로 인해서 이혼까지 간다 하는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나중에 너는이 그러면 이혼하자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참 이렇게 설이 지났고요. 또 다가오는 명절은 추석이잖아요. 또 매년 2번씩 명절이 찾아오는데 이럴 때마다 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는 방법은 제가 요즘에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치과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지금 마취 주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닦고 마십니다. 막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또 뭐 드릴로 갈 때 불쾌한 느낌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상황을 겪으니까 이제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명절이다 또는 뭐 누구 생일이다, 어르신의 어떤 뭐 기념일이다. 그러면 예상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예상되는 이제 쿠폰들을 미리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 작년에는 5개를 상처를 받았는데 죽을 뻔했다. 그러면 이번엔 설마 이게 아니라 작년에 5개를 줬는데 올해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0개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거를 가슴에다 그대로 맞으면 내가 상처가 돼서 또 바위에 새기는 일이 돼요. 네. 그런데 그 상처를 받는 즉시 쿠폰 하고 이제 이게 전화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쿠폰을 날리느라고 그 상처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기쁨으로 와요. 왜냐하면 내가 쿠폰을 다 쓰고 나면 자기에게 선물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감정을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나 나름대로의 예고 쿠폰 그런 네네. 것들을 만들면 이제 훨씬 도움이 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명절 후에 부부 갈등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가족 여러분에게 이 점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이쯤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갈등하고 있는 것 중에는 자기가 괜찮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멋지고 싶고 좀 성숙하고 여유롭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데 마음속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 상처를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작년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셔서 그래. 내 남편이 마음은 좋은데 좀 이렇게 말을 실수하는 버릇이 있어. 명절이 1년에 딱 2번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왜 못 견디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돌보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감정을 한번 상하면 실제 잘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네.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해소를 하는 방법은 나의 감정이 상한 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우자나 아니면 어떤 특정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특정 대상에게 친절하게 나는 이러이러한데 당신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해소가 되고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알려주고선 들은 게 무슨 그게 해소가 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알고, 뭘 하고 싶은지, 뭘 듣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고 그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들어주고 네. 하면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감정은 오랫동안 놔두면 눈덩이처럼 굴러가요. 눈덩이처럼 친구들을 불러가서 그거 이제 증후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서로가 서로 돌보고 도와주는 걸로 이번 명절을 썼으면 좋겠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아서 남성분들이 혹시 보시면 서운하실 텐데 사실 아내가 힘든데 남편이 행복할 리가 없거든요. 네. 아내가 지옥에 있으면 남편도 똑같이 지옥에 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아내가 힘들면 남편도 힘든 거고 이제 함께 지옥에서 탈출해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 데는 도움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혹시 또 가족분들 중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가 있다면요. 오늘 소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들 사용해서 쿠폰 같은 것도 좋고요. 서로 마음을 헤아리면서 갈등 꼭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고도심리상담연구소 유명숙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